일단은 우리의 타겟,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이드라인 컴퍼니. 1, 2, 3 이렇게 2, 3 이렇게 해서 구분자를 짓고요. 근데 꼭 지금 제가 하는 양식대로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이제 요 표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본인이 편한 양식으로 적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유사회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재무제표를 채워야 될지 미리 한번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 구분자를 정해 놓으면 훨씬 더 이제 쉽게 목적 적합하게 그 회사의 재무 정보를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과연 들어가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기업의 오퍼레이팅 밸류를 뽑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투자 자산인 NOA와 조달 측면에서 타인 자본으로 조달한 IBD 항목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PBR을 뽑기 위해서는 또 순자산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러한 재무제표상에서 NOA와 IBD를 검색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관측된 이쿼티 밸류에서 IBD를 더한 다음에 NOA를 차감하게 되면 바로 그 회사의 영업가치인 오퍼레이팅 밸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 정보 중에서도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해서 띄어쓰기에서 기업에 대한 이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열을 삽입하셔가지고 여기다 쓰는 것도 나중에 보기가 좀 예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IBD 순자산인 NAV, NAV는 Net Asset Value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를 약어로 NAV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열을 좀 줄여주면 바로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 띠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심미적으로 이렇게 검은색과 하얀색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타겟 앞에서도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바로 단위. 왜냐하면 원 단위로 모두 분석을 하면은 실제로 숫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00만 단위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름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었고요. 첫 번째가 삼성 쓰고요. 그 다음이 한미약품, 그 다음이 유한양행.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가 나와 있죠. 그리고 기업 정보에서 하나 더 열을 추가해서 여기서는 BS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계정,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계정. 근데 우리가 상대가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PSR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도 알아야 되고요. 이제 EV/EBITDA를 쓰기 위해서, EV/EBIT을 쓰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EBITDA를 구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인 약자인 DA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각비를 더한 EBITDA를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PL 항목에서는 추가로 더 있죠. 펄을 뽑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까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단위는 바로 100만 원 단위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업의 재무 정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 정보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주가. 이거 단위는 주. 1주당 원, 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 수, 주, 그리고 시가총액. 요거는 100만 원 단위니까 단위도 100만 원 단위로 해서 나오게 되면 바로 이게 시가총액이 equity value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quity value에서 NOA를 차감하고 IBD를 더한 게 바로 operating value가 될 거니까 이렇게까지 구해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타겟의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요. 셀트리온을 들어가서 검색.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 작업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같이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실무적으로 경험을 해본 바를 인용을 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재무정보를 그냥 단순히 여기서 직접 보셔가지고 끌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짜놓은 모델을 검증할 때 일일이 홈페이지를 다 열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니까 향후의 검토 목적으로도 일단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엑셀로 옮겨와서 작업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금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결 재무제표, 요거를 일자부터, 괜히 일자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해서 끝까지 선택을 해서 여기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쭉 끝까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쁘게 붙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주 단순한 편집을 좀 해주면 되는데, 일단 요게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한 칸에 다 들어가니까 보기가 안 이쁘니까 텍스트 줄바꿈을 눌러줍니다. 2번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정렬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제목열이니까 왼쪽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요거 표를 조금 같이 선택을 해서 늘려주면 금방 이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톤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요 뒤열도 조금 밀려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늘려주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여기서 시트 이름이 안 돼 있으니까 시트 이름을 한번 같이 바꾸겠습니다. G, P, C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치법에서도 GPC 방법이니까. 그래서 IBD. 자, 여기서 돌아와 보면 이제 NOA IBD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순자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BS에서 이 NOA IBD 항목부터 먼저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A 항목에는 바로 투자자산 성격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현금 자체는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단기 금융자산 자체도 영업에 쓰인다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금융자산도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당연히 영업 관련된 거고, 기타 수취채권, 재고자산, 단기법인세 자산, 기타 유동자산 당연히 영업과 관련된 자산이겠죠.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이거는 저희 본연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계열사 투자 등을 통해서 갖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종속기업, 관계기업까지 해보면 밑으로는 거의 이제 투자활동과 관련된 자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재무제표를 통해서 NOA 항목을 추출해 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채로 넘어가서 IBD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는 해서 요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식에 대한 복사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그 해당 항목에 맞는 부채를 컨트롤 칸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똑같이 이 수식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좀 더 빨리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NOA, IBD를 구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함수를 걸어서 썸 함수를 걸어서 밑으로 쭉 재무상태표까지만 쭉 걸어서 NOA에 대한 여기 잘 안 박히네요. 네. 숫자로 변동을 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NOA가 약 5천억 원, 그리고 IBD가 약 5천억 원, 비슷한 수준이네요. 물론 약 순액 기준으로 50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된 NOA를 앞으로 컨트롤 C에서 끌고 옵니다. 자, NOA